네,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했는데요, 대표님. 별로 기분 안 좋은데요? 왜요? 대표님 왜 기분 안 좋으세요? 아, 네, 원전 관련주. 아, 네, 진짜. 아, 원전 관련주의 배신. 추세 탔다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가 놓고 한전 캡슐 워낙 안 움직이니까 네, 금요일에 정리를 금방 차익을 했더니만 오늘 또 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5% 이상. 아, 정말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신문 네. 시간에 살펴봤지만 영국하고 일본하고 진짜 비슷한 게 많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잘 되짚고 역사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역사는 거의 반복이 되거든요. 네, 역사가 네. 현재의 거울과 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미래에 어떠한 것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나라, 이 국가의 성향은 어떠한가? 국가의 성향까지. 그렇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니까요. 비슷하게 가잖아요. 일본도 영국도 섬국가였고, 맞아요. 그죠? 입헌군주국. 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방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진짜 그렇죠.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게 네. 가는 거죠. 그리고 침략 전쟁의 표본이 되는 맞아요. 나라고. 그리고 철강 산업이 발달했다. 네. 그렇죠. 네. 섬국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드러나오는 부분. 그러면서 그들이 워낙 자원이 없으니까. 네. 특히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수혜를 워낙 많이 보니까 결국은 가성비 좋은 원전 쪽으로 갔다. 원전.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미래에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보는데 더 내가 조금 집중해 볼까에 대한 그 기준들을 잡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가 쓸데없는 공부는 원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더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야, 이래 공부하면 할수록 와,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똑같지? 어떻게 이런 똑같은 문화들을 만들었지? 야, 선국가들은 다 이런 거야? 이런 그런 이제 어떤 진짜. 약간의 어떤 그런 희열감도 느낄 수 있고. 그걸 그걸 통해서 돈을 벌면 더 큰 희열을 보는 거죠. 맞아요. 공부의 맛에서 돈의 맛까지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죠. 볼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대표님께서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으셨다고 했지만 저도 물론 아쉬웠지만 역시 싶었던 건 원전 관련주가 역시 대표님이 추세를 탄다 하셨는데 그때 힘이 약하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다다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던 넥스턴 바이오가 오늘 뭐 아침부터 뜨더니 내가 오늘 화다닥 그러니까요. 화다닥 잡았잖아요. 제가 눈이 번뜩 하고서 저도 얼른 사실 들어갔다가 얼른 나왔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네, 다시 그러니까. 질 줄 알고. 근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코로나 이후에 한참 꺼져 있었던 1400포인트의 네. 전략과 전술이 네. 거의 3000포인트 부근에도 똑같은 전략과 전술이면 이건 망하겠다는 망하는 얘기지. 그렇지. 지름길이다. 그걸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똑같이 가느냐. 맞습니다. 그건 엄연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죠. 어찌됐든 지수 자체는 불안하니까 네. 원달러 환율 자체도 달러 너무 강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네. 물론 이제 한계치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오르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긴급 수혈,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는 헝다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야, 헝다 진짜 웃기는 게 부동산 이제 안 하고 전기차로 간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들 그러게. 정말 대단. 야, 이렇게 큰 그룹이 갑자기 몸집을 탁 올라가. 바로 전기차로. 우리 전기차로 갈 거야. 야, 진짜. 역시 대륙인가 봐요. 역시 대륙의 그거예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야, 근데 얘들. 어찌됐든.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작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항상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확보해서 주말을 또 넘기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죠. 상당히요. 그렇죠. 주말 굉장히 편안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고 아침 일찍 잡았는 게 6, 7% 뛰주고. 정말. 이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선순환 구조. 이런 게 선순환 구조가 되면 네.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매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합리적인 그렇죠. 시장에서 합리적인 전략을 그러면. 먹힐 수밖에 없다.
수익률 대회 7번 우승자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역시 이 추세 매매의 달인이시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내가 네. 원래 추세 추정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추세 추정 진짜 원칙이었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식시장 똑같은 역사를 반복을 해요. 주식시장 역사 IMF 때도 정말 와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떨어질 때가 있었고. 엄청난 공포심입니다. 그렇죠. 네. 9.11 테러 때도 엄청난 공포심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우와 미칠 지경이다 이런 공포까지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코로나19. 네. 그것 때도 야 이제 다 망한다 네. 이 공포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공포 구간들을 지나놓고 보면 네. 그냥 단순 그 단기적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구간이었을 뿐이지 결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 전보다 예. 그 사태가 있기 전보다 그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고점이 올랐어요. 아닌. 근데 항상 그 저점 줄 때 손절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엇박자거든. 이게 엇박자거든. 그때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오히려 버티고 그때 뭘 해야 되냐? 더- 야 내 친구 일로 와. 친구들 일로 와. 레버리지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신용 내 빨리 일로 와. 이러고 그죠? 맞아요. 대출 빨리 와. 위기가 기회다. 그렇지. 그게 그때는 그리고 딱 사놓고 눈 딱 감아야 돼요. 보고 있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마우스 손이 가거든. 맞아요. 수익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딱 HTS 그때의 전략과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2배 이상. 지금의 전략이 똑같으면 이게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지금은 됩니다. 계속 차익을 하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 왜? 떨어져? 고마워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 고마워. Thank you very much. 이러고요. 드디어 담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래요. 뭐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성장해서 만약에 한 번 더 150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현상이 나온다. 이소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때 무조건 이제 여기저기서 그렇죠. 레버리지, 친구 다 데리고 옵니다. 담보, 대출, 담보까지 그죠? 쫙. 올인합니다. 그 시점이 된다면. 그렇지.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거죠. 그렇죠. 안 보고. 안 보고 버텨야 돼. 200, 300. 그죠? 맞아요. 안 보고 버텨야 돼. 주식 비중이 100%가 아니고 그때는 주식 비중이 200%, 300%. 작년에 그 회복한 기간 동안 샀다 팔았다 자주 사람 돈 못 벌었어요. 그때는 샀다 팔았다 전략이 전혀 먹히지 전혀 않고 먹히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지금- 그때는 현금 확보 전략 먹히지 않아요. 네. 확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전략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전략이 또 무조건 달라야 돼요. 지금 3,000포인트니까 네.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위험 자산 선현상을 보았을 때는 떨어지기도 애매하고 진짜 애매한 그죠? 장이에요. 애매한 장이 정말. 지금 계속 내가 얘기했죠. 2,900이 기준점이 돼서 올라오는 건 확실한데 맞아요. 그 위에 확 떠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아니다. 못하다. 맞아요. 왜? 이게 더 올라가려고 해도 그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렇지. 이런 말씀하신 거죠. 걱정을 하지 말아라. 네. 아직은 위험 자산 선언상이 떨어졌다. 여전하다. 맞습니다. 오늘도요,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입을 하시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런 분들 계셨죠. 현금 보유를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 그렇지. 주식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었죠. 네. 근데 제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주린이 탈출을 시켜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래가 오늘 또 이래가 잘 올라와서 만약 넥슨 바이오가 내일 모레 한번 급등세가 나와서 잘 차익한다고 치자고요. 또 그럼 또 현금 확보가 생긴 거야. 불어난 자산. 불어난 내 친구가 있는 거지. 와. 그렇잖아요. 내 친구 맞아요. 현금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증시는 소소한 시장이에요. 네, 무난하게. 추세가 명확한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무형의 가치, NFT, 네. 그다음 블록체인, 그죠? 네. 이 방식의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관련주들만 최근에 뚜렷한 매기 현상, 즉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들이 나올 뿐이지 네. 시장은 지금 강한 모멘텀은 없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어닝 서프라이즈 쪽으로 네. 옮겨 타셔도 된다. 그리고 그걸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선수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담으시면 된다. 네. 강조했던 LG 이노텍이 오늘 20만 원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는 거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아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인가 혹은 그 정도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파악이 됐으면 내가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담아야 될 것인가 추세 추종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서겠죠. 맞아요. 끝이잖아. 진짜 가장 먼저 나를 아는 게 그렇죠. 내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우리 예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병근 대표님과 같은 좋은 스승님을 두신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그러니까. 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여전히 현금 확보를 해가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이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어쨌든 이 지수가요. 예. 그래도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관심을 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은 열심히 올라와 줬다가 이 최근에는 꽤나 좀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 여기는 뭐 시장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네. 반도체주, 네. 반도체주는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예요. 반도체는 지금 저평가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나와서 어찌됐든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네. 지금 반도체 독립화를 길을 가겠다 이런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독립화가요 그렇게 지었으면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을 침해했어야 돼요. 그렇게 독립화가 쉬우면 왜 누구든지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은데 네, 맞아요. 누구든지 만들면 왜 중국이 이때까지 반도체를 못 휘어잡고 있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입장벽이 못해요. 높다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반도체 그 위에 반도체를 또 올리는 적층 구조 방식 네. 이게 우리나라에 거의 특화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얘들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다른 나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네. 반도체 집약산업이잖아요. 집약산업.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이런 반도체, 고성능의 반도체. 지금 인터넷은 5G를 넘어서서, 이 상용화에 대한 단계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통신만 5G면 뭐예요? 뭐, 컴퓨터가 386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렇지. 네, 전혀 맞지 않는 없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확 날아오다가 갑자기 자전거 타고 끽끽끽끽끽거리. 그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게 통신이 그 5G로 발달되어서 가기 시작하면 LTE 5G로 가기 시작하면 네. 이 반도체의 성능도 그만큼 따라가줘야 돼. 맞습니다.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도 좋은 그렇죠. 소식을 좀 알렸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최근에 많이 네. 빠졌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냐. 반도체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맞아요. 지금 IoT,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반도체하고 통신입니다. 네. 이거를 배제하고 4차 산업혁명을 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차도 반도체 기반이고 통신 기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게 더 가겠느냐를 잡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도 가. 그럼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지.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보면 다 좋아 보이지. 뭐든 좋아 그러니까요. 보이지. 지금 펼쳐진 세상 뻔한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펼쳐 나갈 것이냐. 네. 어떤 선택과 집중해서 나는 시장 대비 수익률을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보고자
고점에서 자꾸 현금 만들어 놓고 또 저점 오니까 막 부어 제끼고 또 고점 오면 또 현금 만들고 또 저점 오니까 친구까지 막 부어 제끼고 이걸 지금 몇 번 했잖아요 벌써. 이것만 해도 지금 돈이 얼마나 불어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전략. 이게 시황에 따른 매매 전략이 맞아요. 네. 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완전 그 근본 가치에 집중을 해놓고 보면 네.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장이 마감이 됐네요. 네. 넥슨바이오가 딱 7,000원. 와. 그죠? 7,000원을 완벽하게 지켜줬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한전기술은 11%로 마감이 됐고요. 네. 네. 아쉬움의 한숨과 더불어 11%. 그렇죠. 11%. 원전 관련주가 확실히 지금 대세주인 것 같아요. 대세주는 맞아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지금 기대를 했던 우수 MS도 오늘은 네. 좀 빠졌다가 장막판은 그래도 많이 회복했어요. 마이너스 1.32%로 회복을 하고 끝났고 금요일 날 좋은 소식을 보였던 웰바이오텍은 네.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으나 우와우와우와우와 이 영두삼일을 보이면서 1790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근데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은 금융이인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고 네. 100억에 대한 3자 배정 유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이제 3자 배정 유증가는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어요. 왜? 뭐 시장에서 높게 책정하면 100억을 안 넣겠죠. 그렇죠. 뭐 사실 시장에서 산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어찌됐든 3자 배정 유증을 좀 할인해서 결정이 났고 네. 이건 보호예수로 묶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회사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증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 기대감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네. 금융 ENG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이 금융 ENG를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제약바이오 쪽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느냐. 웰바이오텍이 결국은 네. 금융 ENG가 클린룸 시설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금융 ENG가 결국은 이런 클린룸 시설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GMP 시설의 요건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리를 걸칠 수 있다. 여기까지 드렸으니까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네. 100억 낸 사람이 답답지 뭐 1억 들고 있는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답답해도 100억 넣은 놈이 더 답답할 거예요. 그러게요. 그죠? 100억 넣은 놈이 아니고 참 100억 넣은 분이 더 답답할 거예요. 그죠? 100억 넣은 분, 그 다음에 네. 100억 들고 있는 분, 그분들이 답답하면 더 답답하겠지. 그럼 어쨌든 대표님 그죠? 이런 어떤 제3자 배정이라는 건 네, 이 네. 유증 배정 확정이라는 건 어쨌든 호재로 다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호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네. 옛날에 이게 상당한 호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만큼 시장이 많이 투명해진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유증가가 낮으니 주주 가치의 희석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은 그것도 역시 시장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유증을 했으면 좀 높게 했었으면 좋겠고 100억을 시장에서 긁으려고 하면 주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긁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할인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할인까지 들어가 버렸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네. 그래도 뭐 자금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회사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관점에서 앞으로의, 보시죠. 네. 아시겠죠? 성장 가능성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이런 호재도 마음은 있는 조금 거고.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네. 네. 정말 우리 그 웰바이오텍 주주분들께서는 또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전망에 대해서 또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메디콕스 올라오잖아요. 맞아 메디콕스. 내가- 오늘 뭐 8% 넘게 막 뛰어오르던데요. 그러니까 메디콕스 결국 또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주식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또 잘 적응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내가 경직되고 강한 자세가 아니고 유연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들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이렇게 흐물흐물 거려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유연한 마인드 늘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